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청마을 북측구역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법안부의 김동훈 부사장입니다.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 오늘 관리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0일부터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주민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린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내신 의견들은 초기 또는 중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금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꼭 이번 주민 설문에도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나은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입장하실 때 주민의견서 2장짜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받으신 주민의견서를 가지고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최종하실 때에 설문지를 작성하셔가지고 현장 요원들한테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등기 주소 또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한 거주지를 저희한테 이제 제출해 주신 분은 그때 주신 거주지 주소로 우편을 이미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받으신 우편물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서 직접 강남구청 재건축 사업과나 이런 일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제출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보내드릴 때 회송용 봉투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송용 봉투에 넣으셔서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설문지 안에 저희가 QR코드로 해서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내신다고 해서 2가지, 3가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방법 중에서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의 가장 편리한 방법을 한 가지 선택하셔서 설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아타운이 그럼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초 단계가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공공계획으로 해서 향후에 추진될 모아주택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단계에서 현재까지 작성된 관리계획 안을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나은 관리계획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 주민 의견 요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서울시 내 모아타운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작성된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문가들이 저희가 만든 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이후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신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전체 반영된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구도시건축 공동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그런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관리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관리 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중심이 돼서 사업 시행을 위한 주체를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강남구가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이 주관이 돼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건축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고 나면 그 위에 이중 착공하고 준공하는 이런 단계의 사업시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모아타운 강남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불변한 계획은 아닙니다. 이 계획을 향후에 추진 주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의 인가 과정에서 현재 계획이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관리계획 변경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에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주체가 승인이 되지 않거나 승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모아타운 관리지역을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서 해제 절차를 거쳐서 해제도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의 후속적인 절차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 관리계획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예시로 보면 일반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연립주택단지 하나 내지는 작은 소단위의 가로구획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나홀로 내지는 이렇게 아주 그냥 작은 단위의 건축밖에 안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지만 여러 개의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전체 사업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큰 주변에 보면 이제 재건축 단지처럼 큰 단지의 형태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계획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자문 그리고 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계획안을 수정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된 내용으로 모아타운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88년도에 택지개발지구를 통해서 조성된 그 단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현재 이루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1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대청관 북측구역 이 지역에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후에 23년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하고 나서 8월부터 10월 달까지 저희가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협의 그리고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주민 여러분들께 모아타운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중간 보고회를 거치면서 그 모아타운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동안 진행됐던 계획에 대한 그 리뷰를 통해서 계획을 발전시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작년 12월 26일 날 저희가 이제 에코센터에서 1차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을 주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조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이후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계획안을 좀 조정을 해서 지난 4월 16일 날 구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과 주민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이런 내용들 전부 모아서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서 계획안을 정리해서 오늘 주민 설명회를 하는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여러분들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대상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역 바로 인접해가지고 단독주택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은
전부 공동주택 단지로 연관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현재 경포 택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이 저희 대상지에는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모어타운 관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기 이전에 이미 도시 관리 차원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는 불허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주변의 토지 이용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토지 이용으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보신 것처럼 내부 도로들이 대부분 6m 또는 일부 4m 도로들이 대상지 내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열악한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거의 한 80% 되는 건축물들이 반지하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침수에 대한 위험들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지역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의 가로는 대부분 6m 도로에 4m, 8m, 외부 쪽으로는 15m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내부에는 전체 318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50곳의 동이 노후한 건축물로 구분이 되어 전체 노후도는 80%를 상회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략적인 수치로 보면 이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할까요?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용도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지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간선도로변 쪽에 일부만 2종 일반주거로 되어 있고 내부의 단독주택지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용적률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부에는 도로 이외의 나머지 시설들은 전혀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대상지 내부는 전부 사유지이고 도로는 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지는 택지개발 당시에 구성된 건축물로 대지로 인해서 200제곱미터 내외의 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변 쪽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내부는 다 주택의 용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택의 용도들 중에서 보면 단독주택이 약 57% 그리고 다세대가 37%고 나머지 다가구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은 150%, 2종은 200%까지 용적률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대상지 내부에 보면 전체 평균 용적률 130% 그리고 평균 층수는 2층 이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밀 개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통해서 어떤 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에는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그리고 도서관 같은 SO 시설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고인 여가 복지 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공공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시게 되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계획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청마을 북측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낮 시간에 상당히 많이 보여주신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공의 생각대로 무조건 계획 제시해서 따라와 이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한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의 주신 의견도 계속 받아서
참고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생활 SOC는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부에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기초 인프라 시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초 인프라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면서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제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진행됐던 것들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는 기본 원칙, 개념이 각각의 작은 단위의 주택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저희는 대상구역 전체를 사업시행 가능 구역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중간보고회 때까지 진행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진정서를 통해서 의견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때까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는 것은 동일하되 주민들이 반대가 많은 상가 부분, 간선도로변에 있는 상가 부분들은 조치하고 그 내부는 5개 구역으로 해서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이후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또 주민 의견서와 진정서를 강남구에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진행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서울시 의견을 들으면서 현재 계획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사업 시행구역을 조정을 하고 존치하는 구역들을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은 가로구역 단위, 하나의 사업 단위가 되는 가로구역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 결국은 향후에 사업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거나 면적의 3분의 1 또는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시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업 단위별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저희 내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지역이 뭔가 이제 조직화되려면 필수 기반 시설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했을 때 전문가 자문에서 이 지역의 교통 접근성에 대한 부분, 특히 이 안에 이제 4m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접근도로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사업 시행 가능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개선에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의 요소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다가 이제 도시 전체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 시행 구역 가능 구역과 조치 구역이 공존했을 경우에 현재 어떤 생활 패턴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유지 또는 좀 더 나은 환경으로 하기 위한 도시 관리 차원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 가능 구역을 3개 구역으로 선정을 하고 이 사업 시행 가능 구역이 조합 설립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피드백해서 검토해서 조합 설립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3개의 구역을 사업 시행 가능 구역이라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나머지 구역은 시행 구역 외로 해서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계획명을 정리했습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에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 준비 설명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건 사업 시행 관리 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단계에도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관리 계획에서는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을 사업 시행 가능 구역에 대해서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7층 구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기여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사업 시행 가능 구역이 사업이 시행될 때 어쨌든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교통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구역의 그 내부에 4m 도로, 일부 이제 4m 도로가 있는 부분들을 10m 도로로 확폭을 해서 전반적으로 3차로의 교통 처리를 함으로써 간선도로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교통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존치 지역의 경우에도 현재 교통 소통이 좀 더 유리하게 지역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체계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출입구 부분 그리고 그 존치구역과의 접하는 부분에서는 별도의 진출입구를 설치해서 그 존치구역의 교통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구역 안에서는 사업시행구역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건축 한계선을 통해서 보도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상지에 보면은 지금 남북방의 요 도로만 보도가 있고 나머지 지금 보차 혼용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상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가능 구역에서는 보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현재 그 건축에서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전반적으로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 대형형 그리고 내부에는 타워형의 건축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감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세경구역 전체로 보면 약 900세대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생활 SOC 시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생활 가로를 중심으로 이런 그 커뮤니티 시설들을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는 이제 용도지역을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주민 여러분들의 요청에서 저희가 이제 3종까지 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12월 달에 설명드렸던 때보다는 아마 임대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용도지역을 상향함에 따라서 증가 용적률의 50%는 기부 체납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용도적 상향 이후에 법적 상한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서 이거는 매각형, 그러니까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공기관에게 매각하는 임대주택으로 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이 조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최대로 저희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로 상향하시게 되면
법적 상한이라고 해서 300%까지 최대 개발이 가능하십니다. 300%까지 개발 가능하셨을 때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37%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공공이 참여하시게 되면 그 임대주택 비율은 약 30%로 하향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용도적 상향에 따라서 조성되는 임대주택은 의무이기 때문에 변화임이 없습니다. 다만 법적 상한으로 가는 부분을 전체 달성가능 용적률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 여러분들 시행하시게 되면 30% 그리고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약 23%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시면 전체 275%까지 사업 시행이 가능한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조감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저희가 보여드리는 예시고요. 향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가로변 쪽으로는 연도형의 건축물을 배치하면서 여기 이제 생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내부에 타워동을 배치해서 전반적인 주변과의 어떤 그 스카이라인 또는 내부의 어떤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오늘 주민 설명회를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6월 초까지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초까지 주민 여러분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안을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주관이 돼서 모아타운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놓고 합동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합동 자문에서 나온 의견까지 주민 설명회 이후 주민 여러분께 주신 의견과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들께 주민 공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의견을 주실 기회가 있으시고요. 그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도시건축 공동의 자문을 받고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는 이 이후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주민 설명회 이후에 의견을 주시고 전문가 의견을 거친 이후의 의견도 다시 한번 또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들을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좀 보시고 보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정리하셔가지고 6월 2일까지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